지난 한 주 지수만 보면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다우도 S&P도 소수점 몇 자리씩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서는 하루에 34% 오른 종목과 3% 넘게 빠진 종목이 같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장 같은 날인데요. 종목 데스크 문태수입니다. 이번 주는 그 갈라짐 하나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돈이 어디서 빠져서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그게 시작인지 끝물인지. 월요일 아침에 나온 건 버크셔 실적이었습니다. 현금이 3,974억 달러에서 3,655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한 분기에 319억 달러입니다. 3년 넘게 정확히는 14분기 동안 팔기만 하던 회사가 약 200억 달러를 순매수로 돌아섰고 자사주도 45억 달러 사들였습니다. 기다리던 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날 장은 정반대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월가 6곳과 5천억 달러 규모 AI 인프라 자금 조달을 발표했는데 주가는 2.86% 빠졌습니다. 인텔은 150억 달러 유상증자에 4.06% 하락, 반도체 ETF도 2.5% 내렸습니다. 제일 아팠던 건 광통신입니다. 코이런트가 14.24%, 루멘텀이 8.61%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목 그 직전 열흘 동안 70%와 47%가 올라있던 자리였습니다. 화요일은 물가 발표를 앞두고 다들 숨을 죽였습니다. 다우 0.34, S&P 0.32, 나스닥 0.6%. 셋 다 소폭 하락입니다. 대신 그날 나온 뉴스 하나를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GPU 임대료를 따라가는 선물을 10월 5일에 올린다고 했습니다. GPU 빌리는 값에 가격표가 붙고 그 가격표로 사고 팔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수요일에 7월 소비자 물가가 나왔습니다. 전월비 0.1%, 근원 0.2%. 예상에 딱 맞았습니다. 금리 걱정이 한 칸 내려간 겁니다. 그 뒤에 벌어진 일이 이번 주의 전부입니다. AI 인프라 업체 네비우스가 34.1%, 코어위브가 19.3%, 마이크론이 4.9%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49% 올랐고요. 같은 날 메타는 3.4%, 마이크로소프트는 2.3%, 아마존은 1.8% 내렸습니다. 지수는 어땠냐고요? 나스닥 0.54, S&P 0.26%입니다. 거의 안 움직였습니다. 지수는 조용한데 그 안에서 돈이 통째로 자리를 옮긴 겁니다. AI 모델을 만드는 쪽에서 그 모델이 돌아갈 바닥을 까는 쪽으로요. 데이터 센터, 메모리, 전력 그쪽입니다. 목요일에는 로봇회사 유니트리의 상하이 청약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쟁률 8,288대 1, 개인 당첨 확률은 0.018%입니다. 5,500명 중 1명입니다. 계좌 978만 개가 몰렸고 청약 대금은 1,000조 원 단위였습니다. 그렇게 산 주식값이 공모가 기준으로 이익의 229배입니다. 미국 AI 이야기에 왜 중국 로봇 청약을 붙이느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성격의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해석입니다. 양쪽을 다 놓고 보겠습니다. 확장이라고 보는 쪽의 근거는 실적입니다. 네비우스는 분기 매출이 1년 새 454% 늘었고 조정 EBITDA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코어위브는 112% 늘면서 연간 가이던스를 올렸습니다. 가이던스를 올렸다는 건 이미 받아둔 계약을 보고 말한 숫자라는 뜻입니다. 이야기로 오른 게 아니라 장부로 오른 겁니다. 끝물이라고 보는 쪽의 근거는 가격과 빚입니다. 코이런트를 다시 보시죠. 불과 열흘 만에 저점 대비 70% 넘게 올랐다가 하루에 14.24%를 반납했습니다. 오른 이유가 실적이 아니라 미국이 중국산 광통신 부품 수입을 막는다는 보도, 그러니까 기대였습니다. 그 자리값이 이익의 156배였습니다. 그리고 더 큰 게 있습니다. 이 판이 금융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담보로 대출을 일으키고 그 대출을 묶어서 채권으로 팝니다. 위험채권, 하이일드가 올해 4개월 만에 266억 달러 쏟아졌습니다. 작년 한 해에 2배가 넘습니다. 올해 AI 관련 채권 전체로는 5,700억 달러가 전망됩니다. 그런데 그 담보가 버는 돈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같은 성능 기준으로 토큰 값이 3년 만에 99.7% 떨어졌습니다. 100만 토큰에 30달러 하던 게 지금 10센트입니다. 싸지면 쓰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네비우스 매출 454%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다만 물량이 늘어도 가격이 99.7% 떨어지면 대출을 갚는 건 물량이 아니라 마진입니다. 2분기 매출 78억 달러, 92% 증가, 예상보다 10억 달러 가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순손실이 5억 4,100만 달러입니다. 떼어보면 이렇습니다. 스타링크는 가입자가 1,200만 명으로 1년 새 2배,
영업이익이 79% 늘어난 16억 달러입니다. 매출 구성은 스타링크 55%, 엔스로픽과 구글에 파는 AI 컴퓨터가 33%, 발사가 12%입니다. 돈 버는 본체는 멀쩡한데 회사 전체는 적자입니다. 번 걸 어디선가 다 태우고도 모자랐다는 뜻입니다. 지금 안 태우면 나중에 못 사는 자산이라는 게 회사 쪽 설명이고, 매출이 92% 늘었는데도 적자면 2배가 돼도 흑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게 반대쪽 설명입니다. 이번 주 AI 논쟁이 회사 하나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매주 하나씩 자백하고 갑니다. 월요일 방송에서 저는 광통신 급등을 이번 주 신호셋 중 하나로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이익의 156배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코이런트는 14% 넘게 빠졌고, 저는 다음 날에야 밸류에이션을 말했습니다. 하루 늦었습니다. 하나 더. 월요일에 저는 돈의 이동을 반도체에서 보안주 쪽으로 봤습니다. 이틀 뒤 돈이 간 곳은 보안주가 아니라 AI 인프라였습니다. 방향을 좁게 봤습니다. 답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무엇을 보면 답이 갈리는지 3개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갈림이 이어지는지. 수요일에 인프라는 오르고 빅테크는 내렸습니다. 이게 다음 주에도 이어지면 자리 이동이고, 다시 같이 움직이면 하루짜리 순환이었던 겁니다. 둘째, 가격이 지켜지는지. 네비우스는 259달러, 코어 2부는 107달러대에서 이번 주를 마쳤습니다. 실적으로 오른 값이면 버팁니다. 기대로 오른 값이면 코이런트처럼 돌려줍니다. 셋째, 금리입니다. 월요일에 10년물이 4.7%를 넘었습니다. 5,700억 달러 발행 전망은 조달 비용이 오르면 제일 먼저 흔들립니다. 확정된 일정 하나만 덧붙이면 GPU 임대료 선물은 10월 5일 상장 예정입니다. 승인 대기 상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지수는 조용했지만 안에서는 돈이 통째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AI 모델에서 그 모델이 돌아갈 바닥으로요. 그게 확장의 시작인지 끝물의 신호인지는 다음 주 숫자가 말해줍니다. 저는 첫째와 둘째를 보겠습니다. 자료는 야후 파이낸스와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은 공개 데이터를 썼습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하는 내용이 아니며 판단과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께 있습니다. 주간 데스크 문태수였습니다.